예. 오늘 지방행정 할 건데, 자, 지방행정은, 전반적으로 지방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 그 다음, 지방재정, 그 다음 지방자치하고 주민, 그렇죠? 자, 개관에서 중요한 건 지방자치 구조하고, 그렇죠? 계층하고, 그 다음 사무. 이게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자, 지방자치 계층. 우리는, 자, 지방자치 계층이 몇 계층이에요? 2계층이고, 예외적으로 단층제를 쓴다고 그랬죠. 중층제와 단층제. 그 다음, 지방자치 구조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기관 대립형이고, 물론, 주민의 투표에 따라서 기관 통합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됐다고 그랬죠, 법이. 그래서, 자, 구조. 자, 구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지방자치 의회하고, 그렇죠?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 여기까지도 봤고, 그 다음은 사무는 어떤 사무들이 있었어요? 기관 유임, 단체 유임, 자치사무 또는 고유사무. 자, 그 다음 지방재정에는 우리가 보통 수입과 지출로 나누는데, 우리가 재무행정에서는 지출 쪽을 많이 봤죠. 예산 쪽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예산. 지출예정서에 있는 예산을 통해서 많이 봤다면, 지방행정은 어떤 걸 많이 본다 그랬어? 그렇죠. 수입 측면에서 봐서 우리가 어떤 재원과 자주재원하고 무슨 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존재원. 이렇게 나누고, 자주재원은 어떤 걸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자주재원은, 여기서 제3의 이 재원해서 지방채. 자, 자주재원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 있다. 지방세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는 자주재원이다, 일단. 또 하나는 무엇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지방세가 거치는 게, 자치구냐, 또는 광역시, 또는 특별시 광역시냐, 또는 일반 도냐. 그 다음, 시군이냐. 그 다음 자치구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11가지 지방세를 무엇에 따라? 자치 계층에 따라 각각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가는 이 지방세하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제 주로 자치구가 되겠죠. 자치구로 가는 거. 그 다음, 우리가 도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7개 도가 있으니까 도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도에다가, 시군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군세.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자, 광역시에도 군이 있네요. 그렇죠? 광역시 인천구에도 옹진군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옹진군은 어떻게 해야 돼? 옹진군은 이 자치구에 줬던 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치구에 배정된 세금을 걷는 거야? 여기 군에 있는 세금을 걷는 거야?
이런 군에 있는 세금을 갖는다. 그래서 자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세, 자치구세 이거 다 다르다고 그랬죠. 지금 자치구세가 뭐라 그랬어? 자치구세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자, 좋습니다. 특별시, 광역시부터 이야기하면 뭐 어떤 게 생각나? 담비, 그렇죠. 담비, 주례, 뭐 하나 빠졌다. 담득이죠. 취득자, 주례, 지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면 담배 소비세 그러면 어디로 들어간다? 특별시, 광역시세로. 그렇죠? 그다음 돈은 어떤 것이 들어간다 그랬어? 돈은 취등. 그렇죠? 비례, 지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목적세는 지역개발세하고 지역교육세, 그렇죠? 지방교육세는 이런 목적세는 어디로 들어간다? 광역시세, 광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여기는 시구는 주재자, 담득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주재자, 담득.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자치구는 뭐라 그랬어? 등재. 그렇죠? 자치구 등재. 다 잊어먹었어요? 자치구 등재. 뭐 이렇게 외웠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 다음 세외 수입은 지방세 말고 뭘로 들어온 수입이라고 그랬어? 지방세 말고 임대를 주거나 또는 이 공용주차장, 누가 소유하고, 뭐 시가 소유하든 구가 소유하든 이런 공용주차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데서의 사용료 또는 이 공무원들이 이 뭐 인감도 떼주고 주민등록등본도 떼줬을 때 받는 수수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해당된다? 세외 수입에 해당된다. 선생님,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아서 그런 세금들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원래는 세금 아닙니다. 세외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 수입. 자, 그래서 이걸 살펴봤었고 처음에는 일단 국세냐 지방세냐 이거 한번 그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방세 중에서는 이제 이게 어디세냐, 특별시 광역시세냐 아니면 특광시냐 아니면 시군구냐 이런 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여기가 압도적으로 여기보다 시군보다 자치구가 압도적으로 걷는 게 적겠어? 왜? 그렇죠. 거의 대부분 광역시, 특별시에서 거의 인천 광역시에서 거의 다 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추홀구에 사는 일은 거의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뭐 이 어떤 거 복지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주로 다루니까 시군세와 달리 뭐 한다? 적다. 종류가 적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존재원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 여기가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고, 여기 자치단체는 두 개가 있죠. 이 광역자치하고 특별자치. 광역과, 특별자치가 아니라 기초자치. 그쵸? 그래서, 그림으로 조금 보시면 289페이지에 한번 봤는데 거기 국세하고 지방세 나눠져 있고 국세는 내국세, 관세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세는 몇 개입니까? 14개입니다. 지방세는 11개. 자, 그 다음, 우리가 293페이지에 있는 이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광역자치, 기초자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지방교부세로 보내고, 우리가 교부란 말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은 일반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어머니가 용돈해라고 40만 원을 준다, 30만 원을 준다. 이건 일반재원이죠. 어디에 쓸 수가 있겠죠. 용돈해라고 그러면 여자친구랑 가서 커피 마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0만 원 주고 신발 사라 그러면 그 돈은 신발만 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조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국고보조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보조금은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광역자치에게 맡길 때 사실은 두 가지가 있겠죠? 기관유임사무와 단체유임사무가 있단 말이야. 기관유임사무는 누구 일이야? 병역이나 외교같이 국가 일이야, 순수하게. 그런데 맡겨. 그러니까 누가 돈은 대야 되겠어? 국가가. 그런데 그 국도유지 같이 지방도 말로 국도입니다. 국도니까 누구 겁니까? 국가 건데 누구도 이용해. 지방에서도 이용하죠. 그러면 좀 애매하죠. 그럴 때도 이제 국고보조금을 주긴 주는데, 그때는 다 주겠어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주겠어. 야, 니네도 이용하니까 내가 50% 내니까 너도 50% 내.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신발 사라고 부모님이 줄 때, 자, 12만 원짜리면, 자, 부모님이 6만 원 부담할 거니까 네가 6만 원 부담해. 뭐 마치 이런 거죠. 이 국고보조금은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발 사라고 줬어요. 10만 원 줬는데 신발이 8만 원이야. 2만 원 남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환원해야 돼. 환원해야 돼요. 국고보조금 남으면 환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가 10만 원 주고 야 신발 사. 그럼 8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2만 원 남았잖아. 그럼 당연히. 그리고 이건 굉장히 통지도 심해요. 진짜 썼는지 굉장히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용돈으로 준 거야. 용돈으로 그냥. 그렇죠? 그러면 이건 마음대로 자주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재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똑같이 여기하고 관련돼서 이런 성격을 갖는 걸 뭐라고 해서 준다?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광역에서 기초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이걸 조정교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하고 똑같이 뭐가 있겠어? 시도비 보조금 이게 있다. 시도비 보조금. 그치? 그래서 원래 이게 조금 나누면 시도비 보조금하고 자치구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겠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니까 대표적인 게 그냥 시도비 보조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일을 또 맡긴가? 광역에서 기초로 맡길 수 있죠, 일을. 그렇죠? 자, 뭐 국가에서 시킨 걸 여기다 시키고 여기서 또 여기다 맡길 수도 있는 거고, 순수하게 광역에서 해야 될 일을 그냥 기초에게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땐 누가 돈 줘야 되겠어?
당연히 광역이 돈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시도의 보조금. 자, 그래서 자, 시도비 보조금까지 했는데 대강 어떤 건지는 알겠죠. 그래서 시군에서 징수하는 거에서 이 보통 얼마나 그랬습니까? 보통은 27%고 50만 이상의 시는 47%고 이거 이야기해 줬죠?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했고 그런 문제는 이제 숫자 문제는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법이 바꿔질 때 자꾸 바꿔져요. 그러니까 숫자 문제는 그렇게 정확히 잘 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성격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성격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교부세인데 여기까지도 한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는 그래도 교부세를 할 때는 어떤 면목으로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거기 295페이지 보면 이건 좀 중요해요. 지방교부세는 어떤 면목으로 어떤 걸로 이렇게 찍혀서 나오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고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좀 원래 교부세 특징은 일반 재원이어야 되는데 특별 재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 거기 먼저 보통 교부세는 일반 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나눠준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내국세 총액이 얼마? 19.24.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많은 돈을 지방에 내려보내요. 이렇게 내국세 총액의 19.24%를 내려보내는데 거기에다가 100분의 97. 그렇죠? 19.24를 내려보내고 거기에 100분의 97. 그 다음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보내는데 아까 19.24%에 100분의 3. 근데 특별교부세는 뭐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정 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자 먼저 특별교부세 어떤 목적에 있어야 돼요? 지역 현안 수요라든가 재해 대책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혹시 자료 있어요? 지난주 자료. 지난주 자료 보면 쌤이 혹시 이거부터 여기도 있겠네. 좋습니다. 거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 기준재요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그럼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100분의 97을 교부한다. 근데 이 교부를 어떻게 하겠어? 광역자치, 기초자치 골고루 나눠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눠지느냐? 그러면 기준 재정 수요액 이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재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즉 2023년도 회계년도, 2024년도 회계년 이런 회계년도가 기준입니다. 그때 필요한 액수, 그렇죠?
이런 걸 기준재정 수요액이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 그 기준연도에 들어오는 재정의 수입액을 뺀단 말이에요. 그 부족분만큼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데는 이 차이가 별로 없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 사는 이 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 걷어들이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기준재정 수익보다 수익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도 있겠죠.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재산세 뭐 모은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청송군 예를 하나 들어봤죠. 청송군은 정말 택도 없죠. 수입액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못 주죠. 그러면 이 보통 교부세를 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의 행정을 할 수 있겠죠. 각 특별자치구마다 최소한의 행정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를테면, 자,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쌤은 어떻게 본단 말이야? 이를테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쌤이 90만 원 벌어. 그쵸? 그러면 어떻게든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년에 100만 원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12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1200만 원 좋습니다. 1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한 달에 100만 원씩 필요하잖아. 근데 쌤이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1100만 원 벌어. 그러면 100만 원만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쌤은 전략하니까 6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해. 근데 세상에 200만 원밖에 못 벌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400만 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1년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어떤 건 할 수 있겠어? 생활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교부세야. 보통 교부세. 이해됐죠? 그래서 기준재정 수입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빼서 주는 것,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보통 교부세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보통 교부세가 있으니까 최소한도의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 안 주면 부도난 지역 굉장히 많겠죠. 그 다음 거기 이제 특별교부세는 이걸로 기준재정 수익으로 산정하기 힘들었어. 거기 기준재정 수익으로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해 버렸어. 그럴 때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 지난번과 같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완전히 산사태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예상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럴 때 쓰라고. 근데 우리가 이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100분의 40을 주고 그다음 100분의 50을 주고 그다음 국가적 장려, 국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 시책, 재정 운영 실적 운영시 그러니까 우수한 신학분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교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00분의 10. 사실은 이게 이제 국가가 지방을 이건 딱 정해진 거 줘야 되잖아. 어차피 딱 쓸만한 거 줘야 되는 건데 이걸 갖고 국가가 많이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이거 줄이거나 이거 안 줘버린단 말이야. 이건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최소한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많이 뭐 한다? 그렇죠. 통제를 합니다. 특별교부세. 특정 재원이고, 그 다음,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건 신설된 건데, 이것도 어디에만 쓰라는가? 소방인력의 운영,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서 써라. 그쵸? 그래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그쵸? 그래서 개별 소비세의 100분의 45. 담배는 굉장히 많은 세금이 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00분의 45를 걷어서 뭘로 준다? 소방안전 교부세로 준다. 그렇죠? 그 다음 부동산 교부세는 우리가 종부세 내죠. 종부세 전액을 기반해서 교부를 해주는데 부동산 교부세 이것도 일반적으로 들어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로 들어온다. 뭐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게 뭐다? 지방교부금. 자, 그다음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고보조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 목적을 정해놓고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하겠어? 안 나오는? 그냥 안 나와요. 그냥 그런 것들 그냥 크게 이건 뭐다? 특정 재원으로 주는구나. 목적을 정해서 주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방 재정 조정 제도라고 그랬죠. 지방의 재정을 조정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보통 이렇게 내려보는 것들은 수직적이라고 그래. 그런데 국가를 제외하고 여기 한번 봅시다. 국가를 제외하고 이렇게 지방간 옮기는 걸 수평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평적이라고 하기 그러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할 일을 지방이 기초로 내려보내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수평적이라고 할 때는 이 조정교부금을 이야기하고 혹시 우리 선생님들 상생발전기금이라고 들어봤어? 상생발전기금? 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에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해서 지방에 내려보냅니다. 그것도 일종의 뭐가 되어 있어? 수평적인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런 게 있다는 이것과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뭐가 있다? 상생발전기금이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어디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 사이 뭡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가 지방에 주는 기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대강 어떤 건지는 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존재원까지 봤어요. 지방채를 좀 볼까요? 지방채. 자, 어떤 걸로는 우리가 요약집으로는 278페이지 지방채. 지방채는 아직 안 봤죠? 자, 지방채. 교과서는 291페이지에는 지방채. 여기 지방채. 지방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지방채. 식약서, 국가는 뭘 발행합니까? 국채 발행하죠? 지방에서는 뭘 발행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됩니다. 자, 지방채에 대해서는 조금 몇 가지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알아둡시다. 지방채 그래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방채.
지방채. 자, 지방채는 우리가 요약집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담보로 증권 발행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채무 부담 행위다. 그렇죠? 자, 그다음 지방의 특징, 지방채는 세대 간 이용자 간 비용 분담의 공평화에 기여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이제 도로를 놓고 하려고 그래. 도로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 도로를 건설하는데 뭐 산도 있고 그래서 한 15년, 10년 넘게 걸린다 합시다. 10년 넘게. 그러면 지금 10년, 지금 세대, 후세대 하면 너무 나이, 그러니까 한 20년 걸린다 하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산 같은 경우 가덕도 신공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공항 한 30년 걸려서 한다고 그래봐. 그러면 이거 이용한 사람 누굴까? 지금 세대들은 이용할 수 있겠어? 지금 5, 60세대들은 이용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돌아가실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현금으로 이렇게 모은다. 넣어서 계속 하는 것도 하고,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는 30년 상환하면 계속해서 모한단 말이에요. 그 미래 세대들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세대 간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 거기 같이. 이용자 간 공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 없겠어? 아니, 내가 사용도 안 하는데 내가 내는 건 좀 그러잖아. 지방채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제 내기 시작하니까 실제 이용한 사람들이 낼 수 있겠잖아. 그 다음에 이용자 간의 비용 부담에 공평화에 기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국채와 달리 경기 조절 기능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지방채는 제약이 많아서 뭐 우리가 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뭐 국채도 발행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지방채는 제약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발행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대통령이 정한 범위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발행한다. 단 일정 경우 의회 의결 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한다. 그렇죠? 자, 혹시 지방채 지난 자료 안 가져오셨죠? 그래서 꼭 가져오면 그걸 해야 되는데. 자, 혹시 지방채 혹시 이걸 표로 돼 있는 거. 뭐 책에도 있습니다. 책에는 291페이지 조금 보려고 합니다. 291. 이 부분이 이 지방채에서는 조금 중요해요. 지방채 종류도 조금 하겠습니다. 종류도 할 건데 종류하고 지방채 발행 요건도 할 건데 먼저 여기 부분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채는 거기 옛날에는 뭐였었냐면 옛날에는 2006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방채를 무조건 발행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 그런데 점차 어느 정도 지방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2006년 이후는 이걸 폐지해버렸어. 그래서 총회 간도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발행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이 장관이 내 승인이었는데 이게 폐지됐습니다. 2006년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6년부터는 이 사전 승인제가 폐지됐다. 사전 승인제 폐지. 그래서 폐지되고 총액 한도제가 실시된다. 그렇죠? 그래서 총액 한도제가 실시됩니다. 자, 총액 한도제. 그래서 거기 봅시다. 그래서 이제 총액 내에서는, 그러면 이 내에서는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지방 3년간 총회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놔. 그거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이 지방채를 누구 의결만 거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총액 한도제니까 총액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아예 행안부 장관에 가지도 않아. 그렇죠? 그냥 어떤 거 지방의회 의결로 나 이거 지방채 발행하겠습니다 해서 의결로 누가 이거 발행하겠어? 단체장이 그냥 발행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총액 한도를 넘어선다. 그럼 어떻게 된다? 거기 보니까 만약에 거기 다만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외채를 발행하는 거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경우는 한도 외거나 또는 외채를 그러니까 국가 내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까지 판다 이 말이에요. 외채. 그럼 외채는 상당히 우리나라 신용도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먼저 좀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 뭐까지 어떤 것까지 그렇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와 어디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 그러면 우리가 발행 기관은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가 법인성을 인정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하면 또 이건 뭐 한도와 상관없이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도 외거나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 단체 조합에서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봐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금은 뭐 하겠어? 승인이 아니라 협의입니다. 협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들을 고려해서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협의제인데 그런데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완전히 지자체의 재정이 위험한데 자기들이 또 발행하려고 해.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단서가 이 재정 위험 수준을 고려해서 보니까 일정 범위를 초과해 버렸어. 그럼 아직도 여전히 누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자,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제 2020년도까지 고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연히 지방채가 뭐 할 때는 한도 내에서는 뭐 한다? 전혀 행안부 장관에 안 갑니다. 그냥 지방의회 의결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한도 외에서는
지방의회 의결하고 그 다음 또 하나 행안부 장관하고 뭐 한다? 승인이 아니라 협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알다시피 뭐 할 때는 외체는 한두 내라도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 외체 승인이 아니라 협의로 다 바꿔졌어. 그 2006년도 2006년도 지금은 협의인데 승인이라고 됐나? 미안. 승인이구나. 외체를 발행하는 경우, 맞다. 승인이다. 미안. 외체를 발행하는 경우는 지금도 승인이라고 돼 있죠? 미안. 한도 외고 외체 발행은 지금도 뭐가 돼야 돼? 승인. 행안부 승인. 제가 좀 착각한 게, 이게 제주도 제주시 특별도 있죠. 제주시 특별도는 이건 외체 발행도 예외적으로 승인 안 받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잠시 그거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그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 어떨 때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할 때는 우리가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291페이지가 잘 정리되어 있네. 미안합니다. 거기 행안부 장관이 지금 사전 승인이 필요한 건 지방자치단체 발행하는 경우, 한도 범위 아닐 경우, 아니라도 외체를 발행하는 경우, 한도 초과 발행 시는 행안부 장관 협의, 지방의 의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한도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빚 갚기 위해서 또 지방채 발행한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야. 그다음 지방재정법 외에 현재 지방채 발행 근거가 있는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등 21개 법률에는 지방채를, 그러니까 법률이 있어야만 지방채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조합 외에는 법률이 있어야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정리해보면. 그래서 책의 정리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책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어떤 건지는 대강 알겠죠? 지방채가. 자,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조합입니다. 요즘은 총회 간도제를 시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회 간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지방의 의결, 중앙까지 갈 필요 없이 발행할 수 있는 거고, 한도가 넘어가면 지방의 의결하기 전에 당연히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외체를 발행하거나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 거꾸로 썼는데 협의하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먼저 협의하고. 자,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러면 지방채는 유형은 뭐냐? 그러면 거기 지방채 유형에서는 모집공채, 그 다음 매출공채, 교부공채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모집공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권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개를 해서 지방채 이렇게 살 사람하고 거래해서 지방채를 하는 걸 말이야. 거기 신규 발행하는 지방채 증권에 대해서 정액서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를 모집한 후 현금의 납입을 받고 증권을 발행하는 거. 그래서 사모공채, 공모공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모공채는 누구에게? 개인들 이렇게
사적인 것에 공무는 공공기관 이런 데다 공채를 발행하는 거고, 그 다음 거기 매출공채라는 게 있어. 매출공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가 중요해. 차량, 특히 차량 등 특정 업무를 제공받는 주민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원인행위 첨가에 소화하는 방식, 지역개발공채라든가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이런 것들을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그렇죠? 일정하게 되면, 자, 인허가나 차량 등록할 때 사는 것이보다 선생님 이걸 매출공채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우리가 코로나 경기도만 준 때가 있었죠. 코로나 지원금. 그러면서 이 매출공채를 사용한 거야. 매출공채. 매출공채는 특징이 뭐냐면 빚 같은데 빚이 아니야.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동차는 팔리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그거 갖고 있다가 또 갚고 그 사람들이 사고 이렇게 갚고 사고 하니까 마치 현금이 계속 있는 거고 똑같아. 그래서 이게 빚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인허가나 자동차 등록할 때 공채를 이렇게 발행하는 걸 매출공채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교부공채는 아주 대규모 공사할 때 대규모 공사비 같은 거, 공사비를 뭘로 한단 말이에요. 공사비를 줄 때, 공사비나 보상비를 줄 때 공채로 교부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교부공채라 그래. 교부공채. 그렇죠? 그래서 거기 모집공채, 말 그대로 모집하는 거죠. 자, 내가 발행하려니까 모집하겠다 해서 모집을 해서, 자, 내가 이만큼 이자를 줄 거니까 내한테 현금 좀 줘.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모집공채고.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 샀어. 또는 인허가 받았어. 그럴 때 자동차 살 때 무엇에 해당되는 거? 이를테면 도로 같은 거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로 공채 같은 걸 받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다 매출공채라고 그러고, 우리가 아주 대규모 사업 같은 공사비를 뭘로 주는 거야? 현금 대신에 공채로 주는 거야. 현금 주면 망하잖아.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 줄게. 공채니까 이자도 있어. 이걸로 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런다? 교부공채라고 그런다.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지방채에서 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한번. 근데 많이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인허가 나오면 매출. 그 다음 뭐 사업비 같은 거 준다. 거기에 보상비, 공사비. 그러니까 공사비나 보상비 준다. 그러면 교부.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한다. 무슨 공채? 모집공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우리가 문제를 이 무엇과 관련해서만, 지방채와 관련해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방채. 자, 11번부터 11번 안 풀었죠? 안 풀었죠? 거기 보면 지방재정에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교정교부 다 의존재원 맞죠? 지방채는 제3의 재원이라고 그랬죠? 자, 봐. 여기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는 제3의 재원이니까 거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거기 지방공개법 말고 지방채 문제가 지방채 문제가 교부세도 한번 볼까요? 교부세 풀었습니까? 47번 풀었나요? 47번 보면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중에서 지방교부세법에상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아니고 분권교부세 없죠, 아까? 그래서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
그 다음 보통교부세였죠. 자, 여기 48번도 봐봐요. 지방교부세는 2005년부터 도입됐던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폐지되어 버렸어. 분권교부세는 폐지됐어. 그래서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는 신설된 거야. 이렇게 전환된 게 아니라 신설된 겁니다. 분권교부세는 폐지되고 2015년에 그 다음 소방안전교부세는 신설됐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총액 20%를 합한 금액이다. 일단 담배 소비세, 개별 소비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이 얼마라 그랬어? 20%가 아니라 45%라고 그랬죠?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 뭐 또 들어가야 돼? 종부세. 그쵸? 부동산 교부세도 있잖아. 그래서 거기 전액, 종부세 전액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0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 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아까 특별교부세 중에서는 우수한 재정을 잘 운영한 시나 도에도 군에도 준다고 그랬죠. 자, 51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등 때문에 맞는 거죠. 일부 등이 포함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국세 총액의 19.24 플러스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45% 이런 거죠. 원래 거기다 이제 전년도 정산액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건 하지 말고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53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게 맞죠? 아까. 그 다음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 특별, 부동산. 교통안전입니까? 소방안전입니까? 교통안전 아닙니다. 소방안전입니다. 55 지방행정 및 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56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시간에 이거 좀 했는데 탄력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했었죠.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자료에서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자료 수업 자료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수업 자료.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수업 자료에서 탄력세율 3페이지 혹시 안 가져오셨어요? 3페이지 그냥 들어봅시다. 그냥 이건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니까. 탄력세율 제도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재산세 공동과세제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탄력세율 제도는 우리가 어디에 보통 왜냐하면 세법상 정해진 세율을 법률에 유의해서 대통령 등의 명령이나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제도. 그렇죠? 원래는 헌법상 조세는 법률로 정해야 되죠. 그런데 뭘로? 명령이나 조례로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거기 대통령 규정사항 보니까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이런 거 있죠. 이런 세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법에다 정해놓으면 법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령은 바꾸기 훨씬 쉽죠. 의회를 안 거쳐도 되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자동차세를 몇 퍼센트 뭐 한다 할 때 뭐 19%에서 20% 올린다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배 소비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탄력 세율 제도로 그런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 지방세 탄력 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공하기 맞죠? 57.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유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당연히 틀렸죠. 저세 법률주의라고 그랬죠. 자, 58.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정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 이건 뒤에 하겠습니다. 자, 59.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예방 및 복구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고,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경우, 그쵸? 다시 우리 요약 278페이지 한 번만 더 봅시다. 미안합니다. 거기 지방채 발행 요건이라는 게 있죠? 공유재산 조성 및 재정투자사업과 그 직접 수반 경비의 충당, 재예방 및 복구 사업이 있죠? 그럴 때,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을 뭐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이란 말은 메운다는 뜻입니다. 자, 지방채를, 아까 지방채 갚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방채 차환. 자, 그러면, 자, 59번은 맞죠? 60번. 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 해소보다, 재정력 격차 해소에 훨씬 더 중점이 있는 거죠. 재정력이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적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지방재정조정제도죠.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올 거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6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에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그러겠죠. 국가에 너무 의존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아까 국고보증 같은 게 많이 청송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의존해야 되겠죠. 그렇죠? 6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에서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해서 주는 것은 보통교부세가 아니라 특별교부세죠. 66. 우리나라 자치단체 세입세출에서 지방세와 세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맞죠? 67. 우리나라 자치단체 세입세출에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그 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자치사업은 원칙은 어디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죠. 자기 사무니까. 자, 68. 자,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자, 당연히 의존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 분권을 촉진하기는 어렵겠죠. 나머지는 의존재원의 기능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 분권을 촉진하는 저해야죠, 저해. 그 다음, 71. 소방안전교부세,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건 당연히 아까 지방교부세법하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자, 부담금, 분담금은 조금 하고, 자, 왜 지방채가 안 나왔지? 지방채 문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채 문제가 없죠, 거기에 지금. 조금 쉬면서 한번 지방채 문제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